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22살에 남편을 만나 29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고 오랜 기간 연애를 해서 서로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소소하게 다투긴 했지만 그냥 행복하게 연애했고 이 사람과 살게 되면 행복하겠다 싶어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는 3년이 넘었고요. 남편은 지금 회사에서 대리로 월 300 정도를 받고 있고 저는 어학원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월 40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돈을 조금 모으고 난 후 제가 퇴사를 하고 준비하기로 해서 아직 계획은 없고요. 건물에서 나오는 돈을 받고 살아도 되지만 계획이나 준비 없이 아이를 맞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한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저희 집안은 차이가 조금 나는 편입니다. 저희가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외동이라 할아버지께 받은 부동산과 재산이 조금 있거든요. 아버지는 작게 사업을 하시고 엄마는 가정주부세요. 시아버지는 작은 회사에서 부장으로 계시고 어머님은 저희 엄마와 마찬가지로 가정주부입니다. 결혼 당시 저희가 모은 돈이 별로 없어서 남편이 모은 돈 8천에 시부모님이 1억을 해주셨고 저희 집은 제가 모은 돈 9천에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결혼 선물로 작은 상가를 하나 주셔서 지금은 세를 주며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엄마가 관리를 해주면서 모아주고 계시고요. 참고로 친정에서 따로 돈을 받은 건 없습니다. 저도 외동이라 추후 제가 다 물려받을 예정이지만 그건 그 후의 일이고 지금은 남편과 제 월급으로 돈을 모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저에게 따로 돈을 주시거나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정말 천사 같았던 시부모님이 결혼 후 바로 돌변하시며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돈 요구를 엄청 하십니다. 아버님께서 퇴사하고 제주도로 가서 어머님과 둘이 쉬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비용을 전부 저희에게 요구하십니다. 제주도에 집을 사주고 매달 200만 원씩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아이 준비를 위해 돈 모아야 해서 그건 힘들겠다 했더니 제가 받은 상가를 시어머니께서 관리하며 돈을 받겠다 하시더군요. 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며 딱 잘라 거절했는데 요즘에도 한 번씩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못 들은 척 넘어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착한 며느리를 원하셔서 주말마다 오길 바라시고 항상 1인에 2, 30 정도 하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날에 한 번씩 갈 수는 있지만 매주 가면 감당을 못하죠. 세 번째는 김장 문제네요. 저는 김치를 안 먹습니다. 20살까지 외국에서 살다 와서 김치를 먹긴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반면 남편이 김치를 좋아해서 저희 집은 사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2달에 한 번씩 김치를 담그자며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결혼 선물로 집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참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이 한 달에 300 번다는 거죠. 물론 그 돈이 작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희 형편에 집을 해주는 게 가당키나 하나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니네 집에 부탁해봐 이러십니다. 친정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니네 집이라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틈만 나면 여행을 보내달라 하십니다. 남편과 저 여유는 있지만 아끼면서 살고 있어요. 가끔씩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저희 둘이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댁 문제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시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돈 모아서 퇴사하라고 용돈을 줘도 안 받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너무 미안해는 하지만 은근 져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 더 속상하네요.
저는 저희의 힘으로 아끼고 모으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심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 설에 일어났습니다. 명절 전날 시부모님 댁에 먼저 가서 일을 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 굽고 튀기고. 물론 남편도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고모님들이 다 오셔서 인원이 많아 설거지하고 죽는 줄 알았네요. 저희 집은 설에 모이면 좋은 곳에 가서 밥 먹고 쉬는 편이라 이런 노동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남편 집에 맞춰야 되는 부분은 맞춰야 한다 생각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까지 하고 난 후 시부모님께 용돈으로 2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고모님들과 시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걸 그대로 옮겨보자면 쟤는 돈도 많으면서 센스 없게 지 시부모님 것만 챙겨왔나 보다. 앞으로 좀 잘 챙기자. 이런 시부모님 없다. 우리 땡땡이는 잘생겼고 어디 빠지는 부분도 없는데 쟤는 얼굴 반반하고 부모 잘 만난 거 말고는 영 별로야. 30년을 넘게 살면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작년 첫 설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셔서 앉아서 주시는 것만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돌변하시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모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순간 너무 서럽고 부모님께 죄송해서 곧바로 가방만 챙겨 시댁에서 나왔고 택시를 타고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명절날 아직 시댁에 있어야 하는 딸이 울면서 집에 들어오니 저희 부모님도 많이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펑펑 울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같이 울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바로 남편한테 가셨습니다. 남편에게 다시는 내 딸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하고 소리를 지르시고 시부모님께도 우리는 사위 오면 손님처럼 대접하고 보낸다.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나오셨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변호사를 만나러 가셨어요. 이유는 아버지께서 다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 저는 퇴사하고 친정으로 들어와 엄마와 여행을 다니며 힐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직도 남편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랑인지 10년의 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과 둘이 있으면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해서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아 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질질 끌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확고하세요. 그냥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매일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오고 있고 부모님이 고모들 앞에서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며 대신 미안하다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자꾸만 흔들리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돈 있는 거 시부모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편이 가서 말한 거 아닌가요? 상가 건물이며 친정 유산이며 애가 모자란 건지 간봤는데 가스라이팅 좀 하면 벗겨먹을 수 있다 판단되니 시모가 저딴 개소리를 한 겁니다. 보통 인성이 아니에요. 님이 순진해서 모르나 본데 남편도 잘해준다고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구박 덩어리에 친정 재산 다 남편 쪽으로 넘어간다 보면 되겠네요. 한마디로 시가 사람들 모두가 사기꾼 마인드란 말이죠. 평범한 남자나 평범한 시부모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요. 두 번째. 시부모가 간을 잘못 봤네요.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다가 여기까지 왔을걸요. 어디까지 되는 건지 간 보면서 하나씩 던져보고 이게 되네?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더 던져보고 이것도 되는구나 하다가 얘 호구구나 하는 순간 본색이 다 드러난 거죠.
시부모가 조금만 더 똑똑하게 굴었다면 님이 정신을 차린 순간 개털되고 이혼당했을 겁니다. 남자가 중간에서 얼마나 입을 털었으면 시부모가 누울 자리라고 판단하고 저렇게 나옵니까? 오래 만나면 뭐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세 번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당연히 남편은 설설 기어야죠. 그리고 지 부모나 친척이 저런 소리 할 때 앞에서 커트해주는 사람이 진정 님 편인 거지 나몰라라 뒷짐지고 있는 건 동조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시부모도 남편한테 엄청 압박 주고 있을걸요. 니네 집 재산 통째로 꿀꺽하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데 정신을 못 차리네요. 다음에 재혼할 땐 집안 비슷한 사람을 만나시길. 거지가 염치도 없고 낯짝 하나 뻔뻔하네요. 네 번째, 돈을 뜯는 사람도 시부모에게 갖다 바치라는 사람도 고모한테 뒷담화한 사람도 남편 아닌가요? 남편이 좋으면 시부모가 뭐가 문제겠나요? 이혼 안 하면 되죠. 단 그대로 끌어안고 살다가 다 해먹고 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남편은 안 그러는 것 같죠?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아주 시댁의 친척들까지 빈대처럼 뽑아먹으려고 하네요. 절대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자격지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자격지심 있는 것들이 돈 내놓으라고 하나요? 거기서 보고만 있었던 남편놈이 제일 문제라는 걸 알아두세요. 여섯 번째, 시고모들 말이 명언입니다. 쓴이는 얼굴 반반하고 부모 잘 만난 거 외에 쓸모가 없다는 거요. 이렇게 사리분별을 못해서야. 쓴이가 그 집 돈주머니인데 남편이 당연히 잘해줘야죠. 그러나 결코 좋은 남자는 아닙니다. 본인 집에서 돈을 탐낼 때마다 쓴이가 해주길 동조하잖아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